안녕하세요. 저는 이혼을 하고 현재 딸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별의별 이혼 사유가 다 있다지만 제 이혼 사유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사주와 점쟁이를 맹신하는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점 보러 가는 거 재밌고 좋죠. 저도 결혼 전에는 신년 운세를 보러 가기도 하고 친구와 관상을 보러 간 적도 있어요. 하지만 한 점쟁이에 거의 미치다시피 한 시어머니와 바보 천치 같은 남편 놈을 지켜본 저는 사주팔자라는 말만 들어도 이제 경기를 일으킬 지경입니다. 저는 케이크와 커피를 파는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전 남편은 같은 상가 안 옆 가게에서 스시 전문점을 했습니다. 바로 근처 가게다 보니 오며 가며 마주치는 일이 많았어요. 남편은 저희 가게에 커피를 사러 자주 오고 저는 식사를 하러 한 번씩 갔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같은 상가 안에 있다 보니 상가 내의 불만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그걸 남편이 상가 주인분에게 전달해 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점차 친해졌어요. 나이는 제가 2살 더 많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참 어른스럽고 똑부러진다고 생각했어요. 식당 일도 그렇고 상가 주인분에게 건의사항을 얘기할 때도 그랬거든요. 사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른 사람도 참 많은가 봐요. 막상 결혼해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그때 서로 호감을 느꼈고 친하게 지내다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서로 양가 부모님께 각자 말씀을 드리자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라 흔쾌히 남자친구를 한번 보자고 했는데 문제는 남자친구네 부모님이었습니다. 저를 보지도 않아 놓고 반대부터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니까 어머님이 굉장히 맹신하는 보살, 그러니까 점쟁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연상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답니다. 제가 나이가 2살 많다고 다짜고짜 반대부터 하는 거였어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저를 본 적도 없는 점쟁이 말만 듣고 결혼을 반대한다니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했는데 자기가 엄마를 설득해 본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겨우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저를 탐탁치 않아 하는 분위기다 보니 인사 갈 때 긴장이 더욱 되더군요. 그렇게 시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얼굴이 역력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나름대로 싹싹하게 잘 하려고 노력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애초에 반대할 때 그까짓 결혼 안 하면 그만이었는데 그땐 남자친구가 좋아서 결혼 승낙을 받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남자친구가 제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를 보내달라더군요. 저는 바로 어머님이 달라고 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찜찜하지만 일단 보냈어요. 그런데 그걸 보내고 나서 더 사달이 났습니다. 가뜩이나 제가 연상이라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는데 제가 드린 사주로 남편과의 궁합을 보니 너무 안 좋다고 했다는 거예요. 제 사주 자체가 남자친구와는 상극이라고요. 저랑 결혼하면 남자친구 일도 잘 안 풀리고 남자친구도 마음을 못 잡는다고 했다네요. 남자친구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도 너무 나쁘고 이렇게까지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는데 내가 왜 이 결혼을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저도 집에서는 귀한 자식인데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가 어떻게든 엄마를 설득한다고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이제 내가 싫다며 궁합 잘 맞는 며느리감 들이시라고 하며 헤어졌어요. 많이 좋아했으니 헤어짐이 저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죠. 한동안은 이유 없이 눈물이 자꾸 나고 입맛도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인연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제가 속이 자꾸 메스꺼리고 케이크를 만들 때 맡는 버터 냄새에도 속이 니글거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한동안 속을 끓여서 위가 안 좋아졌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뭔가 이상해 날짜를 계산해 보니 생리 날짜가 이미 한참 지났더군요. 떨리는 기분으로 임신 테스트기 2개를 사서 해봤는데 결과는 임신.
저는 화장실에서 너무 암담한 기분으로 두 줄이 뜬 임신 테스트기만 한참을 바라봤어요. 결혼 준비 중이었다면 축복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미 헤어졌는데 임신이라뇨. 참 난감하더군요.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일단 남자친구에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가게 마감 시간에 맞춰 갔어요. 남자친구도 저와 헤어지고 힘들었는지 얼굴살이 쏙 빠져 있더군요. 어쩐 일이야? 할 얘기 있어. 마감했지? 여기 좀 앉아봐. 남자친구는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가방에 넣어온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서 내밀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임신? 남자친구와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얼어붙은 얼굴을 보자 저도 참 기분이 싱숭생숭하더군요. 남자친구는 고민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하자 우리. 어? 임신도 했는데 어쩔 거야. 우리 엄마한테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 하지만 저는 한숨이 푹 나왔습니다. 나 탐탁치 않아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결혼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미 임신까지 했는걸. 남자친구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할게. 이건 우리가 결혼하라는 하늘의 계시야. 그렇게 남자친구는 자기만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초조한 기분으로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머님의 반응은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으니 어머님이더라고요. 다짜고짜 저한테 예, 주원이한테 말 들었다. 너 임신했다며? 아니 덜컥 임신을 하면 뭘 어쩌겠다는 거야? 저한테 따지시는 거예요. 저도 조심하진 않았지만 임신은 저 혼자 하나요? 게다가 제가 아직 며느리도 아닌데 화를 막 내시면서 나무라시더군요. 저는 기분이 나빠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이 반대하셔서 주원 씨랑 헤어졌었어요. 임신 소식은 뒤늦게 안 거고요. 그러니까 내 말이 헤어졌음 그만이지 갑자기 무슨 임신이냐고. 어휴 내가 미친다 정말. 너는 덜컥 애를 가지면 어떡하니?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순간 진짜 애기고 뭐고 결혼 안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주원 씨와는 헤어질게요. 그럼 되죠? 저도 이렇게까지 저 반대하는 집으로 시집가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너무 기분이 나쁘고 속상해서 펑펑 울었어요. 뱃속의 아기에게도 미안하고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의 연락도 일체 다 끊었어요. 남자친구가 저희 가게를 찾아와도 아예 투명인간처럼 대했죠. 정말 헤어질 생각으로요. 그 후로 남자친구도 더 이상 가게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뱃속의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혼자라도 키워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어느 날 남자친구 가게에서 일하는 친한 후배가 저를 급히 찾아왔더라고요. 주원이 형 죽는다고 난리쳐서 지금 병원에 있다고요. 저는 너무 놀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는 남편이 누워있고 옆에는 어머님과 아버님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결혼 반대했더니 죽는다고 수면제랑 이것저것 약을 털어먹었어. 일찍 발견했으니 망정이지. 주원 씨는 괜찮대요? 일단 위세척에서 괜찮다는데 병원에서 좀 지켜보라고 해서 있는 거야. 그런데 옆에서 어머님이 갑자기 오열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결혼 반대했다고 약을 털어넣는 모질이가 어딨어. 저는 저 때문에 약까지 털어넣었다고 생각하니 누워있는 남자친구도 짠하고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강제 위세척 때문에 식도가 많이 상해서 며칠 동안은 음식도 잘 못 먹고 고생을 했습니다. 가게도 당연히 문을 닫았고요. 저는 그때 남자친구가 살던 자취방을 찾아가 간호를 해줬어요. 왜 그렇게 멍청한 짓을 했어? 죽으면 어쩌려고? 미안해. 근데 우리 엄마 고집 장난 아니거든. 그렇게라도 안 하면 절대 결혼 허락 안 하셔. 허락 안 하시면 결혼 안 하면 되지.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다시는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저는 그렇게 말하고 남편과 부둥켜 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까지 한 탓에 결국 어머님도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그놈의 보살이 낀 때문에 결혼 생활 내내 피곤하고 성가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식부터가 문제였어요. 제가 배가 금방 불러올 거라서 빨리 예식장을 잡았어야 했어요. 급하게 알아보다 보니 자리가 몇 개 없는데 저희가 잡은 날짜를 알려드리니 어머님이 나중에 말씀하시길 내가 보살님에게 그 날짜 물어보니 절대 안 된단다. 그날은 용이 승천해서 하늘이 시끄러운 날이래. 다른 날로 바꿔. 어머님, 다른 마땅한 날짜가 없어요. 예, 너는 참 애가 아니라다. 안 좋다는 날짜에 굳이 왜 하겠다는 거야? 저는 속으로 그 보살 말을 어떻게 다 믿냐고 따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괜한 분란 만들고 싶지 않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날짜에 마음에 안 드는 시간대로 잡아서 옮겨야 했어요. 그리고 가구를 신혼집에 넣는 것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식 전에 미리 신혼집에서 살기로 해서 짐을 다 넣었는데 저보고 집안 사진을 보내래요. 보냈더니 보살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면서 저희 집에 와서 가구를 어디로 옮겨라, 침대는 이쪽으로 두지 마라 난리를 치셨어요. 그 때문에 저는 임신한 몸으로 남편과 가구까지 한바탕 옮겨대야 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보니 서랍 아랫부분에 빨간 부적까지 붙여놓으셨더라고요. 현관에도 붙이시고요. 절대 떼지 말라면서. 신혼집에 왜 부적이 웬 말인가요? 그리고 저더러 사주에 물이 없으니 물을 떠놓고 기도를 매일 드리래요. 그래야 아기도 건강하다고. 어머님은 저더러 꼭 빠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면서 인증사진까지 보내라고 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짓들이 많았지만 그땐 그냥 다 참고 하라는 대로 했어요. 아이도 임신했고 이미 결혼하기로 했으니 엄청 큰 문제 아니고서야 맞춰드리자 싶었거든요. 그렇게 결혼 후 시간이 지났고 저는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저는 가게를 임시 휴업하고 당분간은 육아에 전념해야 했어요. 육아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하루는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주신다고 오랜만에 장서방이랑 데이트라도 하라고 하셔서 아이는 친정에 맡기고 남편네 가게에 마감 1시간 전쯤 놀러 갔거든요. 일부러 깜짝 놀래켜 주려고 말도 안 하고요. 그런데 거기서 저는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상가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차 안에서 잠시 뭘 찾던 중이었는데 마침 남편이 내려와 자기 차에 올라타려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집에 가려나 보다 싶어 급히 창문을 열고 남편을 부르려는데 갑자기 남편 차 조수석에 한 여자가 타는 겁니다. 저는 어라 싶었어요. 얼핏 봤지만 남편 가게에서 일하는 알바생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몇 번 본 적 있었습니다. 데려다 주는 건가? 생각하던 찰나 차가 출발해 버렸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할까 하다가 뭔가 묘하게 안 좋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남편 차를 몰래 따라갔어요. 그런데 정말 환장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차가 향한 건 한 모텔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 차는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갔고 저는 일단 모텔 밖에다 차를 대고 차가 다니는 입구 쪽으로 몸을 숙여 몰래 들어갔어요. 보니까 남편은 주차 후 어깨동무를 하고 그 알바생과 모텔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더군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기분이 뭔지 알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리를 질렀어요. 야! 장주원! 그 순간 남편이 돌아보다가 저를 보고 놀라 자빠지려는 거예요. 저는 득달같이 달려가 뺨을 날렸습니다. 옆에 알바생 여자애도 소리 지르고요. 너 지금 바람 피는 거야? 여보, 여길 어떻게... 야, 이 미친놈아! 알바생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알바생도 잡았습니다. 야! 너 나 여러 번 봤잖아. 와이프 있는 줄 뻔히 알면서 이딴 짓을 벌여? 왜 이러세요? 나요. 아, 사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알바생은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더군요. 남편은 저와 알바생을 떼어놓으려고 하고요. 그렇게 한바탕 주차장에서 소란이 일어나니 모텔 사장까지 나와 여기서 왜 이러냐고 말렸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 뺨을 한번 더 때렸어요. 야, 결혼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바람질이야? 네 새끼 낳고 기른다고 개고생하는 마누라 두고 너는 이러고 싶디? 제가 한 대 더 때리자 남편도 화난 얼굴을 짓더군요. 자꾸 때리지 마! 뭐? 아이씨, 잘못한 건 알겠는데 왜 자꾸 때리냐고! 네가 맞을 짓 한 건 안 보이고? 됐어.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해. 먹긴 놈이 더 썩낸다고 남편은 지가 씩씩대며 차로 갔습니다. 기가 막혔지만 저도 일단 제 차에 탔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손발이 덜덜 떨려서 어떻게 집에 왔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가서 엄마에게 전화해 오늘 밤 아기 좀 봐달라고 했어요. 엄마는 격앙된 제 목소리에 걱정되어 물으시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장서방이랑 싸웠어? 저는 일단 엄마에게 나중에 얘기한다고 하고 방에 들어가 있는 남편을 거실로 불렀어요. 남편은 잘못한 주제에 자기가 더 꿍한 얼굴이더군요. 얘기해봐. 다 봤는데 뭘 얘기해? 그럼 걔랑 바람핀 거 맞지? 언제부터야? 얼마 안 됐어. 놀고 있네. 엄청 자연스럽게 가던데? 너 제정신이야? 도대체 왜 그랬는데?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따지든 간에 입도 뻥끗 안 하는데 정말 사람 환장하고 미치겠더라고요. 야, 무슨 얘기라도 해. 너 나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그런데 남편은 갑자기 아이씨 하더니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한테 사과도 안 하고 변명도 안 한 채로 그냥 그대로 나가버린 거예요. 저는 너무 심란한 밤을 보냈습니다. 그 후 남편은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저도 굳이 연락하지도 않았고 가게에 가보지도 않았어요.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어머님은 전화가 와서 집에 좀 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아이를 친정 어머니께 맡기고 시댁에 갔어요. 시댁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집 나가서 여기서 지낸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집 나가더니 여기 있었어? 제가 그렇게 말하니 대뜸 시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너는 오자마자 남편을 잡니? 저도 기가 막혀 따져 물었죠. 어머님, 저 사람 여기 왜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대강 얘기 들었다. 대강 어떻게 들으셨는데요? 가게 알바생이랑 바람나서 모텔 가던 거 저한테 들켰다. 이렇게 들으신 거 맞아요? 그 말에 어머님과 아버님은 헛기침을 하시더군요. 그래, 들었다고. 들었는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러면? 어머님 아들이 바람을 폈다고요. 제가 아니라요. 그래서 내 아들 쥐잡듯이 잡은 거야? 뺨도 2대나 때리고? 저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오더군요. 뺨 때린 게 왜요? 그럼 어머님은 아버님이 다른 여자랑 모텔 가는 거 잡았는데 네, 둘이 들어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제 말하는 것 좀 봐. 너 나 비꼬니? 아들을 혼내켜도 뭐할 판에 저한테 지금 왜 뭐라고 하시는 거냐고요. 얘가 오죽했으면 그러겠니? 저는 이게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린가 했습니다. 뭐가요? 네가 그렇게 성격이 드세니까 얘가 마음을 못 잡아서 그런 거 아니야. 진짜 보살님 말 하나도 틀린 거 없다니까. 너 성격 드세서 우리 주원이 기죽인다는 거. 저는 그 순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뭘 어쨌다는 거예요? 어머님 아들이 기죽어서 바람이나 피우고 다닌대요? 나는 진즉에 이럴 줄 알았다. 네? 내가 애초에 얘기했지. 너네 진짜 안 맞는다고. 너 때문에 우리 주원이 기도 못 펴고 마음도 못 잡는다고. 애가 마음을 못 잡으니까 결국 마음이 다른 데 간 거 아니니? 저는 입이 뜨억하고 벌어졌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저 사람 바람이 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 애초에 보살님이 이런 것도 다 얘기했어. 그래서 내가 너네 결혼 반대한 거고. 어머님, 잊으셨어요?
어머님 아들이 저랑 결혼하겠다고 약까지 털어먹어서 결혼한 거예요. 네가 임신을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임신은 저 혼자 해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분위기는 찬물이라도 끼얹은 양 조용해졌습니다. 아버님은 혀만 차고 있고 어머님도 팔짱을 끼고 딴 데 보고 있고요. 저는 그 순간 이런 상황에도 가만히 있는 남편 놈이 정말 얄밉고 열받더라고요. 당신은 왜 가만히 있어? 이거 다 당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 어머님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당신도 바람 핀 게 내 탓이라 생각해? 내가 당신 조종했어? 아님 바람 피우라고 등 떠밀었어? 솔직히 너 너무 드세. 나 한 번씩 숨 막히고 질렸어. 뭐라고? 무슨 여자가 나긋나긋하지도 않고 그렇게 억척스럽냐? 애 낳고 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 말대로 나도 마음이 자꾸 밖으로 도는 거 아니야. 저는 그 순간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이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바람은 지가 폈는데 제가 잘못했답니다. 제가 억척스럽고 드세서 지가 바람을 핀 거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웃긴 게 그 집 식구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기가 막히고 팔짝 뛸 노릇인데 그 집에서 제 편은 아무도 없었죠. 저는 정말 뒷목 잡고 쓰러지고 싶은 거 간신히 참고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 집에서 무슨 말을 더 하냐? 그렇게 생각해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하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기가 막힌 일은 처음이었어요. 바람 펴놓고 잘못했다고 하긴커녕 그게 제 탓이라니요.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다 있나요? 저는 그 길로 친정에 갔고 부모님을 붙잡고 펑펑 울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너무 화가 나서 그 집 가서 다 때려 부실 거라고 당장이라도 가시려는 걸 겨우 막았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저도 친정에서 지내면서 마음속에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그 인간들, 더 이상 가족으로 지내고 싶지 않았어요. 점쟁이 말 듣고 시부모님이 반대할 때부터 애초에 이 결혼은 잘못된 거였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죠. 좀 안타까운 건 제가 남편이 그 알바생과 모텔 들어갔던 날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증거 사진 하나 못 남긴 거였어요. 바람은 폈는데 증거가 없었죠. 뒤늦게나마 시댁 갔을 때 녹음이라도 할 걸 후회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고 뒤늦게라도 남편과 문자나 통화 녹음을 할 때 증거를 남기려고 했지만 남편네도 이미 상담을 한 건지 갑자기 발뺌을 하더라고요. 외도한 증거 있냐고요. 왜 생사람 잡냐고 하면서 저를 몰아세우더군요. 외도 증거를 잡을 수 없는 게 너무 속상했지만 저희 엄마가 하루라도 빨리 그 집이랑 연을 끊는 게 속편할 일이다라고 해서 따로 위자료 소송 없이 합의이혼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를 키우며 다시 일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열받는 게 남편 가게가 제 가게 옆에 있다 보니 남편 놈을 보기 싫어도 자꾸 봐야 된다는 거였어요. 가게를 옮길까도 싶었지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미 여기서 자리 잡고 단골도 다 잡아놨는데 내가 누구 좋으라고 피하나 싶어 저도 버텼죠. 남편은 그 바람난 알바생하고 대놓고 팔짱을 끼고 다니더라고요. 저 보란 듯이요. 속이 부글부글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 문을 닫고 종이까지 걸어놨더라고요. 결혼식으로 인해 일주일 문 닫는다고요. 그 알바생이랑 결혼까지 한 거였어요. 신경 안 쓰고 싶어도 자꾸 신경이 쓰이고 정말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생각 같아선 두 년놈들 발기발기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며 일부러라도 신경을 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냥 제 일 열심히 하고 애기 잘 키우면서 제 인생에나 집중하기로요. 그렇게 여러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 놈은 한동안 신나서 그 여자랑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여자는 보이지 않고 남편 놈 혼자 다니더군요. 그리고 지나갈 때 보면 얼굴은 다 죽어가는 꼴인 거예요. 꼴 보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지나갈 때 볼 때가 있는데 볼 때마다 낯빛도 안 좋고 갈수록 퀭하더라고요. 그러든가 말든가 저는 제 일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출근하며 보니 남편 가게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 후로도 일주일 넘게 문은 닫혀 있었어요.
저는 혹시 가게를 빼나 싶어 너무 좋았어요. 이제 저 꼴 보기 싫은 면상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니 신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다시 남편네 가게 문이 열렸는데 남편은 안 보이고 남편 후배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왜 전에 남편 죽는다고 저한테 찾아왔었던 남편 후배요. 그런데 며칠 뒤 그 후배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아, 안녕하세요. 가게 다음 주부터 재오픈 하거든요. 인사차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가게를 옮긴 게 아니구나 싶어 기분이 확 안 좋아졌어요. 근데 왜 갑자기 재오픈이에요? 그냥 가게 문 열고 장사하면 되지. 아, 이제 제가 사장이거든요. 네? 놀랐습니다. 갑자기 그 후배라는 사람이 사장이라니요. 아니, 왜요? 제가 인수했어요. 주원이 형 사정이 엄청 안 좋아졌거든요. 저한테 급하게 연락 와서 인수할 생각 없냐고 해서 제가 싸게 인수했어요. 사정이 왜 안 좋아졌는데요? 아, 자세한 얘기 모르시죠? 내가 얘기해도 되나? 하지만 후배는 말과 달리 입이 근질근질한 눈치더군요. 애초에 저희 가게에 온 것부터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온 눈치였어요. 괜찮아요. 얘기해 보세요. 아기 관련된 문제 아니면 그 사람이랑은 연락 아예 안 해요. 주원이 형 완전 쪽박 찼거든요. 쪽박요? 왜요? 얘기가 좀 긴데 그 새로 결혼한 여자요. 네. 뭐 주원이 형 말론 그 시어머니 될 분이 엄청 반겼대요. 궁합을 봤는데 그 여자 사주가 주원이 형을 엄청 크게 만들어줄 사주라면서. 그 여자랑 결혼하면 주원이 형이 아주 떵떵거리고 살 거래요. 그래서 주원이 형네 어머니가 쌍수 들고 환영했다더라고요. 아, 저는 썩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사주랑 궁합 안 좋다고 보기도 전에 반대를 했으면서 그 유부남이랑 바람핀 여자애는 사주 좋다고 쌍수 들고 환영이라니요. 어이가 없었죠. 그 후배는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한동안은 뭐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여자가 뭐 정보를 들었는데 무슨 상가에 투자를 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격이 싼데 그 주변이 다 개발 지역이라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이득 취할 거라면서요. 그런데요? 그런데요? 주원이 형도 그러고 그 어머니도 신나서 투자를 했대요. 집에 있는 돈이며 빚까지 내서요. 아니 그 여자가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뭘 믿고 빚까지 내서 투자를 해요? 주원이 형 어머니가 엄청 믿는 보살한테 물었는데 그 여자 말 잘 들으라고 했대요. 그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대박 나는 거 시간 문제라면서. 그놈의 보살. 저는 속으로 이를 바득바득 갈았어요. 그래서 잘 됐어요? 아니요. 잘 됐으면 저 가게를 뭐할로 저한테 넘겨요. 그럼요. 거기 대표 문제 생겨서 지금 공사 무기한 연장됐어요. 뭐 거의 사기라고 하면서 사람들 그 앞에서 피켓 들고 항의하고 난리도 아니래요. 네? 정말요? 네. 거기다가 그 여자 그 와중에 다른 남자랑 야반 도주까지 했대요. 알고 보니 그 남자가 그 문제 있는 상가에 관련된 사람이라는데 이건 뭐 사기 당한 거죠 뭐. 저는 그 얘기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예. 그것 때문에 주원이 형 계속 경찰서 다니고 한 달 전에 저한테 전화 와서 가게 인수할 생각 없냐고 하더라고요. 빨리 갚아야 되는 빚이 좀 많아서 가게 처분해야 된다고요. 저는 그 후배의 말을 듣는데 속이 정말 통쾌하고 시원했습니다. 사주가 어쩌고 궁합이 어쩌고 하면서 멀쩡한 저는 반대하고 몰아세우더니 정작 어머님이 그렇게 쌍수 들고 환영한 그 사주 좋은 여자는 사기꾼에 다른 남자랑 바람나서 도망까지 갔다니까요.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있구나. 내가 손 하나 안 대고도 복수가 되는구나. 아주 꼬숩고 통쾌했죠. 그렇게 신바람 나서 일을 하고 있는데 며칠 후 뜬금없이 어머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씹을까 하다가 꼬신 마음에 전화를 받았죠. 네, 무슨 일이세요? 너 잘 지내니? 무슨 일이시냐고요? 혜람이는 잘 지내? 혜람이는 저희 딸 이름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 게
한 달에 한 번 면접 가능하지만 그 여자랑 새살림 차리느라 딸도 안 봤던 남편과 시부모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저희 아이를 찾으니 기가 막히더군요. 아주 잘 지내요. 그거 궁금해서 전화하셨어요? 어휴, 우리 주원이 얘기 혹시 들었니? 무슨 얘기요? 아, 어머님이 사주 좋다고 쌍수 들고 환영한 그 여자가 사기치고 바람나서 야반도주 했다는 얘기요? 들었어요. 저기 염치 없는데 우리 주원이가 너무 힘들어해. 정말 저대로면 죽을 것 같아. 네가 괜찮으면 우리 주원이 한번 만나주면 안 될까? 저는 정말 어른만 아니면 욕이라도 하고 싶더라고요. 사주 안 좋다고 결혼 반대에 바람난 아들 두둔하면서 다 제 탓이라고 하던 어머님은 어디 가고 자기 아들 힘들다고 좀 만나달라니요. 저는 정말 뭐 이런 뻔뻔한 집구석이 다 있나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 최대한 웃으며 말씀드렸죠. 어머님, 제가 주원 씨를 어떻게 만나요? 그 보살님이 제가 주원 씨 옆에 있으면 주원 씨 너무 힘들어진다잖아요. 어머님 그 보살 말이라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고요. 그 보살님 말 잘 따라야죠. 그 보살 얘기 꺼내지도 마라. 내가 그 보살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건물에다가 어휴. 어머님 이제야 그 보살이 완전 엉터리라는 걸 아시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알겠던데요. 예, 그래도 사람 살리는 셈 치고 주원이 좀. 어머님, 작작 좀 하세요. 그래도 어른이셔서 제가 심한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주원 씨 바람난 것도 다 제 탓이라면서요. 유부남이랑 바람핀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면서도 사주 하나 좋다고 쌍수 들고 환영하셨다면서요. 그렇게 맹목적으로 보살말 따르셨으면 앞으로도 그러고 사세요. 사주 안 좋고 드세서 주원 씨 잡아먹을 팔자인 저한텐 연락하지 마시고요. 그럼 끊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주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보살만만 믿고 저한테 그렇게 해대더니 아주 제대로 인과응보였죠. 저는 집에 가서 부모님께도 이 얘기를 신나서 했어요. 저희 엄마는 노파심에 혹시나 제가 남편과 다시 연락하지 않을 거냐고 했지만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럴 리는 없죠. 얼마나 학을 뗐는데요. 저는 이렇게 제일 열심히 하면서 저희 아이랑 부모님이랑 오손도손 살 생각입니다. 살면서 너무 기막힌 일, 억울한 일도 있지만 또 지나보면 이렇게 속 시원한 일도 생기더라고요. 제 사연 들으시는 분들도 늘 사이다 마신 것처럼 시원하고 통쾌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